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플래닛 랩스와 블랙스카이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회사 분석을 하잖아요. 물론 차트 보시는 분들은 회사 분석을 거의 패스하긴 하지만 회사 분석을 다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핫하고 이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나아가는 전략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천히 시간은 걸리지만 고객 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회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100%를 투자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략 방향을 수립해서 이렇게 가는 회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식을 택하는 스타트업들이 이스라엘 출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런 AI라는 회사를 7억 불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 회사도 이스라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요즈마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요즈마 펀드가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향후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쪽, 또는 해외 대기업의 회사를 매각하는 쪽,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이스라엘 출신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회사를 거액에 매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이스라엘 출신 그 스타트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블랙스카이 있잖아요. 이 블랙스카이. 블랙스카이가 전형적인 후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100%를 활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이 최고의 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도 받고 나아가서 뭐 회사를 비싸게 매각하는 이런 모델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블랙스카이가. 뭐 아직까지는 뭐 회사를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방향이 그래 보여요. 그리고 블랙스카이 이전에 위성 관측 산업에 굉장히 뛰어난 회사, 막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막사가 후자 모델을 택했던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방산 영역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한 뒤에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이런 회사였고, 그리고 이 블랙스카이를 분석해보면 막사가 가고 있는 길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블랙스카이도 결국은 막사하고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 후자 모델을 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투자를 못 받거나 인수할 회사를 찾는데 실패하면 회사가 말짱 꽝이겠죠.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는. 반면에 전자 모델, 그러니까 천천히 고객을 확보해가면서 성장해가는 이런 전략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A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100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50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씩 더 풀어서 확보한 고객들한테 계속 추가 서비스나 추가 제품을 파는 거죠. 업셀링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매출 규모를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고객도 늘려가고 서비스 질도 늘려가고 제품 수준도 높여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회사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의 모델을 택한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리텐션 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탈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것.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고객 유지를 높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이 전자 모델을 택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전자 모델을 선택한 회사는 천천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확 치고 가면 이 새로운 회사한테 시장을 뺏겨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전자의 성장 전략을 선택한 대표적인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페이팔에서 부정결제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회사가 시작된 건데, 자신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기술력을 다 투입해서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고 조금씩 정부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확장해 가다가 어느 순간 파운드리라는 에이전텍 AI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으로 확 확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팔란티어의 모습이 됐던 건데, 오늘 살펴볼 회사 중에서 이 플래닛 랩스가 대표적인 전자의 성장 전략을 택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플래닛 랩스하고 블랙스카이를 여러분이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앞으로 다른 산업의 스타트업들 투자 기회를 찾을 때 이런 관점에서 활용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플래닛 랩스 과거에 영상을 올렸을 때가 대략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주가가 7불 넘기 전에는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하나 별 차이 없고 다 똑같다. 그리고 7불 밑에서 조금씩 사 모아서 한 2, 3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플래닛랩스로 쏴버려가지고 7불, 60을 돌파하고 지금 10불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플래닛랩스의 지금 회사 상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위성 관측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소론이 좀 길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의 엑기스는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 안 보고 가면 섭섭하니까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전자모델을 택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립자들이 나사에서 나온 3명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위성도 띄우고 하는데, 과거에는 미국 나사가 거의 대부분 위성을 띄워서 관측하고 뭐 우주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사 출신이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역을 보시면 되게 천천히 성장을 해와요. 뭐 가능성도 확인해보고 위성 5개로 이렇게 군집을 만들어서 관측하는 이런 또 테스트도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해상도도 높여보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초고해상도 이미지 쪽으로 넘어가고 천천히 기술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무려 400만 장의 이미지를 찍고 있는데, 단순 이미지다 보니까 거의 버려주고 있죠. 어떤 특이점을 찾아서 이 특이점이 발견되면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어필해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솔직히 특이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특이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플래닛랩스가 위성에서 산림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표면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산림. 이 산림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산림이 변화하고 있구나, 나무가 더 심어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마약 수사대가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마약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네, 여기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플래닛랩스가 마약 수사대 고객이 있다 치면 플래닛랩스가 제공했던 사진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실제 마약 수사대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마약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산림을 찍었는데 비슷한 변화가 발생된다, 그러면 플래닛랩스에서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약 수사대한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네가 커버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을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특이점이 발생되더라. 과거에 우리 고객들 보니까 이런 특이점이 발생됐을 때 거의 대부분 마약과 관련이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너네도 한번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플래닛랩스가 이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펠리칸 위성에 엔비디아의 제슨 엣지 기반 AI 처리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탑재돼서 위성에서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플래닛랩스의 고객사가 900개 회사가 조금 넘거든요. 900개가 넘으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잖아요, 회사들이.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산업에 비슷한 회사에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플래닛랩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플래닛랩스가 본격적으로 기술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이퍼 스펙트럴 위성 출시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했을 때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숲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하이퍼 스펙트럴 기술을 적용을 하면 숲에 있는 나무가 어떤 종인지까지 판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가 정교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가 계속 정교해지면서 최근에 계약들을 보시면 방산 쪽으로도 이제 플래닛랩스가 진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확장 계약이에요. 연장 계약이고. 그러니까 플래닛랩스 같은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객이 얼만큼 잘 유지되고 있냐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NDR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Net Dollar Retention Rate이라고, 이게 100이다 그러면 고객이 100% 유지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에 높을 때는 130까지 나오고 평균 107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100을 넘었잖아요. 고객들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고객들이 돈을 더 쓰고 있다. 더 높은 서비스를 계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온라인상에서 그 플래닛랩스 분석하시는 분들이 플래닛랩스의 고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고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 리텐션 데이, 고객이 얼만큼 잘 유지되고 있냐. 플래닛랩스는 100 이상이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잘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기반도 NGO에서 민간으로 확장됐고, 이제는 국방까지, 그리고 해외 정부기관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 이미지 판매가 아니라 이번에 계약했던 아시아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신 위성을 띄워서 운영해주는 이런 영역까지 진출을 하게 됐고요. 다만 최근에 사상 최초로 영업 현금 흐름 흑자를 달성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은 변함이 없고, 얼마 전에도 전환사채 발행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플래닛랩스 요약하면 본격적으로 확장 시기에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블랙스카이 볼게요. 블랙스카이는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술력을 뽐내는 회사죠. 최고의 제품, 최고의 화질, 최고의 위성으로 승부를 보는, 그리고 위성에서 찍은 이미지를 분석하는 AI 역량도 업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분석 플랫폼 스펙트라라는 게 있는데, 이 스펙트라가 거의 에이전틱 AI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석해서 답을 내려주는 걸 넘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까지 제안을 해주는 거죠. 블랙스카이 요약을 하면 엄청 성능이 좋다, 위성이. AI 데이터 분석력도 뛰어나다. 근데 블랙스카이가 포커스하고 있는 영역이 방산이잖아요. 방산 외의 영역은 자기네들이 직접 영업을 하지도 않아요. 여기 리셀러를 고용해서 리셀러들한테 상업 고객은 너네들 알아서 영업해서 가져와, 그냥 던져놓는 거거든요. 여기서 블랙스카이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방산 영역에 그 어떤 회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과거에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신생 회사는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방산 산업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블랙스카이가 누구랑 같이 방산 프로젝트를 수주하느냐? 팔란티어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에이전틱 AI 관련해서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따고 있고,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블랙스카이가 방산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는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블랙스카이가 스펙트라라는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블랙스카이가 팔란티어 파운드리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라는 게 결국 민간 회사들 대상으로 제공하는 AI 플랫폼인데, 블랙스카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I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성능도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란티어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 버렸고,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한번 들어가면 종속이 돼버리고 종속이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고성능 위성 만든다고 캐펙스 투자 계속 늘려왔고, 그리고 AI 플랫폼 구축한다는데 캐펙스 투자 계속 늘려와서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블랙스카이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 팔란티어에서 블랙스카이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겠지만, 혹시라도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이 깨졌다, 그럼 바로 블랙스카이는 끝이죠. 그리고 방산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했다, 바로 회사가 휘청거릴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위성 관측 산업 방산 영역에서 막강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막사라고. 막사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부호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위성 관측 산업에서는 블랙스카이보다는 이 플래닛랩스를 더 좋게 보고 있고, 플래닛랩스에 계속 지금 물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플래닛랩스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상승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만간에 조정 시기가 분명히 올 테고, 조정할 때 7불 60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킬 것 같아요.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 그래서 급하게 모아갈 생각은 없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해서 위성 관측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이 아마 우주테크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발사체 회사들 있잖아요. 로켓넷,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회사들을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다들 한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